제6장 한국의 정치. 한국의 정치 이념과 제도. 대한민국의 정치 이념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에는 민족주의의 추구, 민주주의의 실현, 국제평화주의의 지향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단군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받아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중 하나인 민족주의의 추구는 한민족을 단위로 통일국가를 이루어 민족의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려는 사상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평화주의 지향은 인류 사회의 평화와 공동의 발전을 지향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주의, 복지국가의 원리, 평화의 원리 등의 기본적인 헌법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원리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해 준다. 한국의 정치제도는 삼권 분립의 원리에 의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의 균형을 유지한다. 우선 법을 만들고 고치는 입법의 기능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 활동, 국민의 세금에 대한 결정, 국가 예산을 승인하는 재정에 관한 활동을 한다. 또한 국회에서는 정부의 행정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외국에 선전포고를 할 때나 군대를 파견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4년간의 임기 동안 자유로운 입법 활동을 최대한 보장받으며 국민의 대표로서 일한다. 다음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의 기능은 법원이 담당한다. 사법부는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하기 위해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된다. 그리고 법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한국의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있고 그 아래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있다. 지방법원의 판결에 복종하지 못할 경우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의 상위 기관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조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기능을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일은 행정부가 담당한다. 보통 정부라고 부르는 행정부는 대통령 아래 국무총리와 여러 행정부서를 두고 있다. 한국의 특징적인 행정부서로는 통일부를 꼽을 수 있다. 통일부는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부서이다. 통일부에서는 통일정책을 연구하고 통일에 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남북 교류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뽑으며 5년의 임기 동안 국가 행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한국의 대통령은 행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역할과 국가가 나아갈 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한국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지방의 행정에는 지방자치제를 도입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대표인 장은 지역 주민이 지방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은 지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감시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통령. 한국의 대표적인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을 꼽을 수 있다. 이승만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최초로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독립운동을 주도했으며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회의장과 대통령직을 맡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 이승만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도하였다.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인의 존경을 받았으나 그가 이끌던 정권은 점차 부정부패를 일삼고 비민주적인 통치를 하게 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다. 결국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으로서 한국의 국가적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또한 많은 한국인들에게 그는 외국인과 결혼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한국 최초의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 여성으로 늘 검소한 생활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 한국인의 사랑을 받기도 하였다. 박정희는 군인 출신의 대통령으로 강도 높은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그는 가난했던 한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그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여 제3세계 사회개혁 운동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부정축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군부 독재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한국은 군사 문화가 사회의 중요한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김영삼은 30여 년 동안 계속된 군사 정권을 끝내고 민주적인 정권을 만들어낸 인물이다. 그는 박정희 정권 하에서 야당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군사 독재에 맞서 싸웠으며 대통령이 된 후 군사 정권의 잔재를 없애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한국 사회에 민주적인 통치 체제를 마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김영삼은 무리한 개방 경제 정책으로 한국의 외환위기를 초래하였고 한국은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를 겪게 되었다. 김대중은 군사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이끈 야당 지도자이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자 모든 정치적 보복을 금지하고 화해의 정치를 펼쳤다. 또한 그는 이른바 햇볕 정책으로 불리는 대북 정책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시켰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규모 무상 원조를 실시하였고 2000년에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회담의 결과로 남북한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의 평화적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김대중은 경제 분야에서도 한국 경제가 맞이한 외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한국 정치 문화의 특징.
한국의 정치 문화가 갖는 특징으로는 대통령 중심제, 지역주의와 계파 정치, 사이버 공간의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 때문에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국회나 법원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 들어 한국에는 대통령의 출신당인 여당이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인 정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한국 정치 문화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지역주의와 계파 정치를 들 수 있다. 지역주의란 특정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여 지역 감정에 기댄 정치 형태를 말한다. 한국의 정당들은 이러한 지역주의에 기대어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면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한국 정치 문화의 성숙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는 계파 정치도 한국 정치 문화의 한 특징이다. 계파 정치란 특정한 소집단이 파벌을 형성하는 정치 형태로 한국의 경우 출신 지역과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이들 파벌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주의와 계파 정치로 인해 한국의 정당들은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대결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정치 문화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은 지역과 인물보다는 정당의 정책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 문화의 특징으로는 사이버 공간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률이 매우 높으며 인터넷 환경 또한 우수하다. 그 결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정치적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새로운 정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정치적 공론을 만들어 나간다. 정당을 비롯한 기존 정치권이 전문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닫힌 공간이라면 사이버 정치 공간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활성화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